오늘은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좀 현 상태를 보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에 대해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라는 건 이제 먹는 치료제를 이제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일단 그 관련 내용을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극단적으로 이 양면적인 성질을 좀 띠고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사용 승인이 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리서치를 해도 틀리는 경우가 많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리서치를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한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내에서는 CMO나 좀 바이오시밀러 외에는 이제 답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 치료제도 이제 예외는 아니죠. 그래서 현재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크게 치료제랑 백신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. 특히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사를 통해서 주입하는 그 치료제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백신과 달리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이제 어떤 부작용 때문에 현재는 이 중증 환자에게만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이 환자의 좀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뭐 인공호흡이나 뭐 진통제 같은 걸 먹는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자연 치유를 좀 통해서 치료 방법도 실시하고 있긴 한데 이마저도 좀 신통하지 않다고 하긴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여기 제목에서처럼 경구용 치료제, 즉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있습니다. 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경구용 치료제는 이 기존의 이제 정맥 주사 치료제 대비 부작용이 좀 현저하게 낮다고 하는데요. 특히 이제 그 치료 방식을 보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또 이 숙주 세포의 어떤 침입을 이제 억제하는 방식이라서 추후에 어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도 치료제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맞고 있는 어떤 백신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 경구용 치료제 시장 역시 최근에 엄청나게 좀 곽광을 받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. 그러면 이 경구용, 즉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좀 어떤 기업이 가장 이렇게 앞단에 서서 좀 진두지휘를 하고 있을까요? 뭐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현재는 그 미국의 이제 머크, 뭐 로슈,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화이자라는 기업들이 이제 가장 선두에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이 머크랑 이제 로슈가 미세하게 조금 더 빠른 이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해외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들 회사를 대해서 특히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렌 버핏이 좀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잠깐 이들 기업들의 좀 치료제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머크랑 로슈의 치료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을 그러니까 한 9월이나 10월 사이에는 임상 3상이 끝나서 이제 결과가 좋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제 올해 연말까지 좀 신청을 한다고 하죠. 그러면 이제 이들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좀 치료제 개발에 성공해야 될까요?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. 우리가 뭐 내부자 정보 가지고 있다 한들 알 수가 없는데, 근데 이제 조금 한 기업씩 보게 되면 먼저 이제 머크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의 내용에 보면 이제 이 두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진행 사항을 잘 설명을 해뒀는데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약이랑 위약을 투여한 뒤에 이제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의 어떤 임상 실험을 택했거든요. 그래서 12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2알씩 총 5일간 복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47명한테는 진짜 약을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명한테는 이제 위약을 좀 투여를 했는데 제 결과를 보니까는 진짜 약을 투여받은 47명은 이제 모두 완치가 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치가 됐다는 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이제 검출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, 이제 반면에 그 위약 투여자 26명 중에 18명은 이제 완치가 되는데 나머지 6명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치료가 안 된 6명 중에서 4명한테 나왔는데 일단은 뭐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치료제와는 크게 이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로슈의 이상 결과를 좀 보게 되면 이 로슈 같은 경우에는 70명의 중증 환자,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이전에 했던 머크 같은 경우는 경증 환자였는데
로슈는 이제 70명의 중증 환자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총 2주간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투약 이틀 뒤에 한번 바이러스 감소율을 보니까 진짜 약을 투여하는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80% 이상이 바이러스 수치가 좀 감소를 했다고 하고, 심지어 이틀 만에 완치자도 좀 나왔다고 하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한 10일 정도가 됐을 때에는 진짜 약을 투여한 사람들 중에 약 33%가 완치가 됐다고 하고, 임상 마지막 날인 2주 뒤에는 한 절반이 이제 그 진짜 약을 투여한 절반은 치료가 됐고, 위약 투여자들 중에 한 22%만 완치가 됐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약간 머크랑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때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작용 사례가 없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. 아니 로슈보다 머크가 더 좋은 게 아닌가요? 이렇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근데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는 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, 로슈 같은 경우에는 이 중증 환자들까지 포함해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집단 자체가 달라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나오는 3상까지는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, 그리고 또 이제 눈여겨볼 그 점 중에 하나는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식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말은 만약에 이제 3상 이후에 어느 한 기업이 각광을 받을 때, 그 말은 둘 중에 어느 하나의 방식이 더 우세하다면 그 방식이 당분간은 좀 대세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머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찍어내는데, 이 찍어내는 기계 프로그램에 이제 오류를 일으켜서 바이러스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반면에 이제 로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,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때는 복제된 좀 RNA도 필요하지만은 이 중합 효소라는 것도 필요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데 있어서 이 필요한 재료들을 빼버리는 방식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 부품 몇 개를 이제 빼버리면 차를 못 만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놓고 볼 수 있는데,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뭐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약간 조심스럽지만 이제 로슈의 치료제가 여기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, 머크의 치료제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8배나 되는 그 어떤 효과가 더 있다고 하는데, 물론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3상까지 좀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현재 국내에서는 뭐 앞선 기업들이 이제 치고 나가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국내에만 좀 한정해서 보면 이제 부강 기업이 좀 선제적으로 해당 시장을 이제 치고 나가고 있고, 조금 더 찾아보니까는 뭐 머크 관련주라고 해서 녹십자 그룹주들이 있고, 또 로슈 관련주로는 뭐 JW 중해제약 같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데요. 근데 이제 뭐 이들 기업들을 이제 차치하더라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, 이 치료제라는 거는 백신과 달리 모든 사람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이라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백신의 경우에는 이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좀 마켓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은,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감염이 된 사람들만을 위한 이제 약이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약회사들이 이 에이즈 치료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. 에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흔한 질병이 아니고,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매매로 연결시켜 본다면,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저변에 깔고, 그러니까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저변에 깔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개념적으로 살펴봤는데요. 제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